화제에 집중. 장애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화제의 인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 위해 서울시에서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고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립생활주택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있는지 화제에 집중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당사자 자립지원팀의 김나연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김나영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존재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떤 지원을 하는 곳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 그래도 저희 센터가 뭘 하는 곳이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정신건강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분들도 많지만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5년 국내 최초로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소하여 운영되고 있고요. 네. 서울시 내 25개구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서울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여러 콘텐츠를 제공하고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 홈페이지인 블루터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정신건강 자가검진과 정신건강 관련 다양한 통계 자료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나의 정신건강이 어떤 상황인지 이 점검도 받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전문적인 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곳이네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정신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사례관리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당사자들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는 게 바로 정신건강인데 지난 월요일까지였죠. 자립생활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그 정신질환자를 위한 자립생활주택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최초로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국내 최초로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울시 정신건강과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주택 4호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정신질환 당사자의 욕구 1위가 주거 안정입니다. 대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통해 질환을 관리하고 경제활동도 충분히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일상회복과 함께 지역사회 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네. 자기 집처럼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체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자립생활까지 지원하냐라며 반문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가족이나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혼자 해보는 경험이 부족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이 운영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를 위한 자립생활주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성 정신질환자들은 오래 병을 앓아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주변인을 피해 숨어 지내거나 혼자 생활하고 사회와 단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과 변화를 거치고 있어서 비장애인들도 따라가기 어려운데 당사자들은 더 따라가기 힘들겠죠. 예. 정신장애는 신체장애처럼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간과되기도 하는데요. 병원이나 시설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서 주택과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지원 주거의 모델로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립생활주택 한번 소개해 주시죠.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네, 기본 계약은 2년이고요. 연장이나 재입주는 불가합니다. 한 주택에 2명이 함께 거주하는데 거실, 주방, 화장실, 세탁실은 공용으로 사용하고 1인 1실에 독립된 개인 방이 제공됩니다. 현재 자립생활주택은 28호가 운영 중이고 정원은 56명입니다. 주택 거주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은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전액을 지원하고 주택 내 가전, 가구, 집기류 등이 풀옵션으로 구비되어 있어서 입주자는 나의 생활비만 부담하면 되니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자립생활주택 생활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주로 어떤 분들이 어떤 이유로 지원하고 있을까요? 네.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원자들을 보면 조현병이나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 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조현병을 진단받은 분들이 전체 입주자의 약 80% 정도 되고요. 고시원이나 쪽방 등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가족은 있지만 가정 내 학대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무엇보다 자립생활주택은 자립을 희망하는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립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높은 분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는데 자립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정말 대단하고요. 경쟁률도 치열해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이 좀 좋은 의미로 많이 힘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요. 예. 거주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립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도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자립생활주택은 주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한 자립지원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건강 영역, 생활 영역, 사회적 영역으로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고요. 자립생활주택은 실무자뿐만 아니라 동료 지원인과 2인 1조로 자립지원 서비스 팀을 이루어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료 지원인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네. 동료 지원인은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된 정신질환 당사자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당사자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영역에서는 약물 달력으로 스스로 약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또 외래를 동행하여 이후에는 스스로 외래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요. 생활 영역에서는 주택의 가사 일을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해본다거나 세탁기 사용, 청소, 정리를 혼자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비장애인들도 자립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립생활주택에 네. 오신 분들은 어땠습니까?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들을 보면 원래 살았던 것처럼 적응을 잘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요? 그리고 처음 자립을 시도하는 당사자들은 오롯이 혼자 거주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해서 룸메이트와 함께 살면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생활하는 것에 안정을 찾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을 경계하거나 또 개인의 성향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좀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 사례 관리자에게 요청하면 중재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자립지원 서비스 팀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입주 초반에는 낯선 환경과 변화로 걱정과 불안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초기 입주부터 3개월까지는 주 5회 이상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적응 단계로 주 3회 이상, 6개월 이후부터는 유지 단계로 주 2회 이상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급 상황을 감지하면
비상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밀착하여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자립생활주택은 입주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와 함께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2018년부터 운영했으니까 이미 자립생활주택을 퇴거한 분들, 그러니까 이제 나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퇴거자들의 사회 적응은 잘 이루어졌을까요? 네. 자립생활주택은 2년 거주이기 때문에 2024년 말 기준 퇴거자는 총 118명이었습니다. 그중에 본인의 의지와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독립한 분들은 약 70% 정도 되고요. 예. 자립의 의지는 있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거나 막상 입주했는데 자립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퇴거하고 다시 본가로 돌아간 분들도 14% 정도 있기는 합니다. 퇴거자 중에 15% 정도는 증상 악화로 입원을 하거나 시설에 입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자립생활주택 1년 이내 퇴거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응답자의 77%가 지원주택과 일반주택 등으로 주거 상향 이동하여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있고요. 응답자의 77%는 지원받은 주거 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현재 주거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서비스를 만족했습니다. 주거 서비스에 대한 재이용 욕구에는 81%가 긍정적으로 답을 해서 자립생활주택의 효과성까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인생이 또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립생활주택 생활을 했다고 사회 적응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년간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겠죠? 그럼요. 2년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생활주택을 거쳐 완전한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분들도 많으신데 일부는 본가, 시설 입소 등으로 완전한 독립을 하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럼에도 이제 혼자 장을 보고 밥을 먹고 스스로 하루 일과를 정해서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며 울고 웃는 시간들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또 어쩌면 누군가는 평생 가져보지 못하는 시간이자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경험은 인생의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자, 오늘은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눠봤는데 그 지원주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서울시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자립생활주택뿐만 아니라 지원주택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주택은 1인 1가구 임대주택으로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입주자가 직접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자의 욕구에 맞춘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안정된 독립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주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주자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입주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희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의 운영 지원을 통해서 정신질환 당사자의 자립에 이어 독립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자, 국내 처음으로 정신질환자를 위한 자립생활주택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인식 개선과 또 자립생활에 아낌없는 지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김나영 팀장이었습니다.